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잔,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74세 신장내과 전문의 이재우입니다. 35년 넘게 병원과 보건소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하루 아침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저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나요?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나요? 지금 그 행동이 평생 콩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콩팥병인지도 모른 채 수년간 조용히 기능이 무너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 식사 후 부종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인 적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을 공격하는 아침 습관 4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황금 루틴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30분만 바꿔도 10년 후 투석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으로 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첫 커피 한 잔,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 있을까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이 커피가 콩팥 혈관을 조용히 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네 시간이면 빠져나가던 카페인이 이제는 6에서 8시간까지 체내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오래 남은 카페인은 콩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의 대표적인 작용 중 하나는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체내 수분이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강력한 이뇨작용까지 더해지면 콩팥이 농축된 소변을 만드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장 혈류의 감소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세포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 세포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빈속에 들어온 커피는 위산과 만나 카페인 흡수 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평소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혈중 카페인 농도가 치솟으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시달리게 되죠. 한두 번이라면 우리 몸이 버텨낼 수 있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5년, 10년 누적되면서 콩팥 기능 저하이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침 기상 후 가장 먼저 물 한 잔으로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 30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에 음식이 있어 카페인 흡수가 완만해지고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콩팥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콩팥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아침, 얼마나 든든하고 정겨운가요?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국물이 짠맛과 함께 콩팥에 나트륨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된장국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운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는 더 심각해서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미역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렇게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콩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죠.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염분 배출 능력이 줄어들면서 체내에 나트륨과 수분이 쌓이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부종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겪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탁해 보이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국물 요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간은 마지막에 살짝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만 넣으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간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마나 멸치 등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면 소금을 덜 넣고도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여러분은 챙기고 계신가요? 밤 동안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통해서만 약 400-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고요. 땀으로도 200에서 300ml 정도가 증발해요. 화장실을 한두 번 가게 되면 추가로 300에서 500ml가 더 배출됩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은 1리터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 물 섭취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은 탈수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로 더러운 물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효율도 떨어지고 스펀지 자체도 손상되기 쉽겠죠. 콩팥은 우리 몸이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걸쭉해진 혈액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져서 혈액 흐름이 현저히 감소해요.
혈류량이 줄어들면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 처리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장 결석의 위험성 증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미네랄과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농축된 소변에서는 결정체가 형성되기 쉽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콩팥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분들은 약물 작용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수분을 원할 때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이런 신호가 약해져요. 의식적으로 물을 챙기지 않으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떻게 수분을 보충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흡수가 빨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급하게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면서 몸에 흡수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10에서 15분에 걸쳐서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벽에 자극을 주고 너무 차가우면 장운동을 급격히 활성화시켜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레몬을 한 조각 띄우거나 꿀을 살짝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은 피하시고 레몬만 사용하세요. 비타민C도 보충하면서 물맛도 개선할 수 있어서 꾸준히 마시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침 물 한 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 두고 눈 뜨자마자 마셔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한결 편안해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16시간 공복, 18시간 공복 같은 용어들이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들리죠. 젊은 층에서는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시간 공복이 콩팥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음식으로부터 얻은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저장된 글리코겐이 떨어지면서 다른 방법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근육 단백질 분해입니다.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빼내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당신생 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질소 화합물들이 부산물로 생성되어 암모니아,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성 물질들이죠.
이런 질소 노폐물들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걸러져 나가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독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콩팥은 당연히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부담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질소 노폐물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근육량도 나이와 함께 줄어드는데 단식으로 인해 추가로 근육이 분해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더 위험한 건 많은 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는 점이에요.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를 빈속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급증하면서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콩팥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되죠. 진통제 복용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무심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복 상태에서는 약물의 흡수가 빨라져서 위장과 콩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완전한 단식보다는 가벼운 식사라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간단한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몇 개만 먹어도 근육 분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섭취하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의 양을 끼니마다 챙기시면 돼요. 수분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 균형도 잊지 마세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콩팥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하거나 필요하다면 전해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16시간 대신 12시간 정도로 줄이거나 주 2, 3회 정도만 실시하는 거예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혈중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해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단백뇨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급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면서도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뻐근하거나 관절이 욱신거리면 습관적으로 약통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잦아지고 한 알 먹으면 금방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시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콩팥 건강에는 의외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위장뿐 아니라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들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장 안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원래 신장은 혈관을 통해 들어오는 혈류가 충분해야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활성화시켜 혈액 흐름이 2030%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일시적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장기간 반복되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회복이 어려운 흉터 조직으로 변합니다. 특히 매일 관절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수년 만에 신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을 권유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중복 복용입니다. 감기약, 소염제, 해열제, 진통제에는 비슷한 성분이 겹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을 모르고 두통약으로 한 번 더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뿐 아니라 신장에도 독성 물질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심혈관 질환약 등을 이미 복용 중인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약을 추가하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부 조합은 소변 배설을 지나치게 늘려 탈수를 유발하거나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콩팥 혈류를 차단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몇 년간 아침마다 진통제 한 알만 드셨다는 분들이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놀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문제는 콩팥이 손상돼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이 약을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 진통제를 꼭 드셔야 할 때라도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 있어야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에 주는 자극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대체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뻐근할 때는 따뜻한 수건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져 약물 독성이 콩팥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증 완화만을 위해 무심코 약을 집어드는 습관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잠깐의 편안함을 주지만 콩팥에는 평생의 짐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드시는 햄, 소시지, 시리얼, 빵, 컵라면 같은 가공식품들 편리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찾게 되지만 사실 이들 음식에는 콩팥을 서서히 공격하는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인산염입니다. 인산염은 가공육을 더 탱탱하게 만들고 색을 유지하며 시리얼과 빵에는 보존성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 첨가됩니다. 문제는 인산염이 체내에 들어오면 콩팥에서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혈중인 농도가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과 콩팥 조직의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사구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은 역과 능력을 잃고 점점 굳어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햄 한 장, 소시지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빵과 시리얼에 들어있는 숨은 나트륨까지 합치면 하루치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콩팥이 미세혈관을 압박합니다. 매일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손상되고 사구체가 망가져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부제와 첨가물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콩팥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림빵이나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콩팥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벼운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콩팥에 독을 주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녹아 나오는 비스페놀 A 같은 물질들은 음식과 함께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해 신장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 조절 기능에도 혼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공식품에 자주 쓰이는 인공감미료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성분은 혈당에는 영향을 덜 주지만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콩팥 세포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이 설탕 대신 괜찮다 생각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중반 김모 씨는 수십 년간 출근길마다 편의점 샌드위치와 소시지를 아침 식사로 삼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의사는 즉시 식습관 교정을 권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끊고 신선한 채소, 생선, 두부 중심으로 바꾸자 6개월 만에 수치가 안정되고 몸의 붓기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가공식품을 가능한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이나 반찬을 만들 때는 소금을 줄이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며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두부, 달걀처럼 자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부득이하게 가공식품을 사야 한다면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시고 인산염이나 아질산 나트륨이 적힌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체내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으로 들어온 나트륨과 인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배출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먹었던 가공식품.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콩팥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오늘부터라도 장을 볼 때 더 꼼꼼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집밥 중심의 식사를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수님, 도대체 아침에 뭘 해야 합니까?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30분, 바로 기상 직후 30분을 황금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콩팥은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가장 예민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콩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한 컵입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뜨거운 물은 점막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한 번에 벌컥 들이키지 말고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삼키듯 마시면 콩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혈액이 묽어지고 소변이 투명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진통제부터 찾으십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위 점막 손상과 더불어 콩팥 혈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 시 사구체 손상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은 반드시 식사 후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한 뒤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을 여러 개 함께 복용하신다면 상호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콩팥을 깨우는 첫 에너지 공급입니다. 된장찌개, 김치국 같은 짠 국물은 나트륨 폭탄이 되어 콩팥에 부담을 주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두부, 달걀, 생선처럼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하세요. 김치는 꼭 먹고 싶다면 한번 물에 헹궈 염분을 줄이시고 간은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옅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에서 국물을 줄이고 싱겁게 먹은 환자분들이 3개월 만에 혈압과 단백뇨 수치가 안정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들다면 타이밍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복 커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하루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카페인이 적은 아메리카노 혹은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70대 중반 조 모 씨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커피와 짠 국을 먹다가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 루틴을 전부 바꿨습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 식사에서 국물 제외, 커피는 점심 식사 후에만 한 잔. 이 단순한 변화를 1년간 꾸준히 지킨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사라졌습니다. 의사조차 놀랄 만큼 신장 기능이 안정된 것이죠.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 단순한 차이가 콩팥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만 이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둘째, 약은 반드시 식사 후 복용. 셋째, 아침 식사는 싱겁고 신선하게. 넷째, 커피는 식후 30분 뒤 하루 한 잔 이하. 이 네 가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킨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기 단계에 이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 특히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호전이 아니라 마치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78세 조한석 어르신이 사례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조한석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었습니다. 둘째, 식단에서 짠 음식을 철저히 줄였습니다. 평생 먹어온 김치찌개, 된장국을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대신 채소와 생선, 두부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0으로 내려갔고 1년 뒤에는 2.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수치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고 숨이 덜 차며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74세 윤복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단백뇨 수치가 높아져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아침 진통제를 완전히 끊고 대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상 후 2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부위에는 따뜻한 찜질을 적용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소변이 맑아졌고 정기검진에서 단백뇨가 사라졌습니다. 윤복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끊으니 두렵기도 했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한다는 걸 믿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아침 습관 하나 바꿨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을 두고 지켜야 비로소 콩팥이 반응합니다. 신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장기이지만 느리게라도 확실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눈을 뜨면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멀리하며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콩팥은 서서히 안정되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을 투석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